2021년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경매 강의 이제 30강이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아마 우리 방송 끝나면 막바로 썸네일로 저 채널에 오픈될 거예요. 그런데 건물 철거 가처분 등기는 점점점 하고요. 무조건 낙찰자 인수상이다 해가지고 뒤에다가 물음표를 딱 해놨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조건 낙찰자 인수상이다? 그러니까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말소기준 권리 선호를 불문하고요 무조건 인수돼요. 그런데 무조건 인수냐? 그건 아니죠. 때로는 봐가지고 인수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인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말소될 수도 있다는 거. 또 어떤 경우 보면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지난 29강에서 말씀 안 드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지금 상당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다 100% 오픈할게요. 다른 채널에서, 이 가처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들 이야기하신가, 아마 오늘 저 방송 들어서 컨닝을 해보니까 전부 다 약간씩은 감추는 것 같더라고요. 감추고 또 어떤 채널을 보면 말이죠. 자기네들이 이런 오프라인 강좌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오라고, 이게, 그러면 안 돼요, 봐가지고. 이게 유튜브는 요즘 그렇게 없는데 순수하게 그냥 다 오픈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 얘기하라. 그건 절대로 제 생각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딱 보니까 전 알아요. 강의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 이 뭐 감추고 있다는 거. 그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법정지상권 아니십니까, 그죠? 법정지상권 이게 때랑 봐서 끌적지근하단 말이지. 예.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 말씀 들으시고 난 그 이유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있는, 법정지상권 죄송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그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법정지상권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물건만 골라서 입찰 들어가신다니까, 이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방송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방송 처음에 조금 들으시다가 씩 나가버리시면요, 절대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그럼 일단 제가 먼저 칠판에 의해서 오늘 개략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뿅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법정지상권 있잖아요. 그죠? 법정지상권. 이게 이제 우리가 법정지상권 하니까 이 편에서도 막 리얼하게 나오는데, 거기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이 방송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법정지상권이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법정지상권이 우리가 제 기억인데요. 제가 30대 때, 40대 때, 지금으로도 한 20, 30년 전이죠. 그죠? 그 당시에는요, 아주 그냥 이 논리가 막 간단했어요. 뭐냐면 법정지상권 성립되면은, 싫어.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면, 좋아. 누구 입장에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이분법을 해가지고, 이거면 좋고, 이거면 나쁘다. 법원 경매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아. 그래서 이게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성립 안 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요, 땅 위에 있는 지상의 건물 소유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법정지상권 하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건물이 있는데,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A 이렇게 동일했다가,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말이지, 갑과 A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덜컥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리가 실적인 이제 지상 건물은 어쨌든 그전에는 자기가 자기 땅이니까 법정지상권이다 뭐다 따지고 자식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갈라져 버렸네. 토지는 갑이고 건물은 A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저 사람 말이지 이때는 내 땅이잖아요. 전 소유자고 이제 현 소유자니까 과연 이 사람이 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나 없나? 그런 권리 있으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리가 없어 그럼 성립 안 됩니다. 그러면 성립된다는 것은 뭐다? 건물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겁니다. 성립된다니까 결국은 이 건물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에는 권리가 성립 안 돼. 그러면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지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상권 같은 경우 뭐다? 타인이죠. 그죠?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잖아요. 법정지 상권 하니까 법에서 정한 요러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은 남의 땅을 적법하게 당연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다 이거죠. 근데 그런 권리가 있다, 성립된다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존속된다. 근데 만약에 법정지 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 안 된다면 존속이 안 된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시켜야 된다. 잠깐만요. 제가 보름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우리가, 자, 보십시다. 이제, 지상에 이렇듯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같았다가 어쩌다 보니까 B라는 사람 토지만 경매가 넘어와가지고 B가 이걸 낙찰을 받아요. 이 법정지 상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제가 볼 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걸 확 다 까발려버려 말하다가 저도 고민했어요. 저도 솔직히 고민했다니까요. 저도. 왜? 저도 사람이니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오픈하는 걸로, 이게 앞으로 이제 다 오픈해드릴게요. 그냥. 해가지고 이제, 이론은 싫다. 그러신 분들은 이 방송 듣지 말아요. 그리고 아예 구독 신청도 철회해버리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싫습니다. 봐가지고. 삐꿈이 들어왔다가 삐꿈이 보고 나오고, 이거 싫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내가 경매 도사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 현재 경매 강좌 1기란 말이죠. 1기 동안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호흡을 같이 맞춰 보시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나중에 경매 정보들을 척 보시는 순간에 뭔가 축축축축축 진도가 빨리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꼬드기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꼬드기에서 뭐 할 겁니까? 저한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실익 없어요. 또 쓸데없는 이야기 안 했죠? 여기 또 건물은 예전에 A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대요. 그러면 법정지 상권 성립 안 되니까 건물 이 자체는 뭡니까? 존속이 안 되죠, 그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부셔야 된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앞으로는 이런 거, 법정지 상권이 성립 안 되는 그런 건물이 경매가 나와 있다, 이거지. 이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 또 나중에 보니까 건물이 경매 나온단 말이죠, 그죠? 건물이 경매 나온다고 하면 B는 토지는 경매 대상이 아니다 말이죠. 요런 걸 우리가 들어가서 낙찰 받아버리자, 이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봐가지고 법정지 상권이 성립이 안 되면은 철거한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저 얘기했지요, 분명히. 그럼 건물 철거되면 말짱 꽝인데 말이지. 무슨 소리 하냐, 이거지. 근데 여기 옵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건물은 건물인데 건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죠, 그죠? 오피스텔 같은 각 세대별 구분 등기된 공동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 저거 잘 들으십시오. 공동주택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단독주택이죠, 그죠? 단독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공동주택은 보니까, 등기부 등본 한 통에 보니까 토지, 건물 전부가 다 들어와 있다더라. 그런데,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공동주택 하니까, 이 건물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요. 공동주택 하니까 아파트도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소자본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유형의 물건은 뭐냐? 여러분들 빌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어딘가 또 여기 뉴스 보니까 말이죠. 이제 아파트 가격은 좀 주춤한데 빌라는 막 완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답니다. 지금 제가 자양동에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서울 광진구 자양동. 제 집사람도 바로 제 사무실 옆에서 부동산 중개만 20년 하고 있어요. 20년 하고 있는데 이 동네 자양동 있잖아요. 빌라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안 했습니까? 구이동이나 자양동 쪽에 빌라 경매 나온 거 있죠, 그죠? 확 들어가서 100% 받아버리시면 괜찮습니다. 물건이 없다니까.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왜 그렇느냐? 그러니까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투자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다 두 자리 숫자가 되잖아요, 그죠? 10억대가 넘어버린다고. 자양동 여기는 벌써 32, 3평짜리 15억, 20억 막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봐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내가 현금 부자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금 부자가 아니신 분들은요, 말 그대로 그림의 떡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빌라가 이제 대체제로 해가지고 이게 치고 올라간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빌라 이거 우습게 보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어이구 보니까 지상에 건물이 경매 나왔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 빌라 만약에 201호다 말이지. 201호, 그죠? 201호가 딱 경매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보니까 법정지 상권이 뭐 성립, 아이고 안 되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지 법정.
뭐 성립 안 되네 그러면 존속할 수 없네 그러면 야 201호 내 낙찰 받더라도 토지 소유자 건물 부사 그러면 건물 철거되겠네.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바로 직전 29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빌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띵띵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201호란 말이죠. 여기에 이제 경매가 나오는데 이게 이 건물 전체가 땅에 대해서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이상권 이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건물이 여기 이제 201호인데 201호가 경매가 나왔다 이거지요.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그때는 뭐다 B라는 사람은 말이지. 야 201호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되는데 너 왜 겁도 없이 받았냐? 확 건물 부술까? 그러면 이때 201호 낙찰 받으신 분은 건물 부숴봐라. 요거에 대해서 29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어떻게 암만 저 철거 기술이 뛰어난다 손치더라도 말이지 201호 요거만 딱 쏙아내가지고 철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실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법정 이상권 승인 안 된다면 당연히 건물 없어져야 돼요. 철거돼야 돼요. 그러나 사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201호 요것만 쏙아내서 철거할 수 있겠느냐? 철거 불가능하다. 여기 아마 제가 29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30강에서는 어떤 이야기냐?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제 편의상 201호라 치자 이게죠. 201호 같은 공동주택입니다. 이게 빌라니까 빌라. 201호를 G가 낙찰받았습니다. 이랬을 적에 뭐냐면요. 이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법조문 이름 길어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몇 조?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매도 청구권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려야 되네. 이것도 지우고. 네, 이겁니다. 이게 원래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법조문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집합 건물법 이렇게 해서 법조문 자체를, 이름 자체를 상당히 축소시켜 놨습니다. 집합 건물법 제7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7조 해가지고 여기 보시니까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이랍니다. 이 매도 청구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는데 경매 투자뿐만 아니고 부동산 투자 아니십니까? 돈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법 조문과 대법원 아니면 하급심 판결의 안에 현찰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라니까요. 봐가지고. 그럼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 뭐 아까 201호 말씀 안 드렸습니까? 201호.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는 201호 내 낙찰 받았다 이거죠. 법정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가 뭐니까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하니까 법정이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201호를 낙찰 받은 구분 소유자가 그때는 그 전유 부분에 요겁니다. 전유 부분이 201호잖아요. 201호. 전유 부분에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 자, 전유 부분에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니까 결국은 땅 주인이겠죠. 그죠? 토지 소유자는요, 201호에 대해서, 여봐, 당신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잖아. 그런데 내가 건물 부술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토지 소유자만이 건물 201호에 대해서 철거한다 이겠죠. 따라서 전유 부분 201호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여기 이제 법정이상권이 성립 안 되는 게 이런 경우거든요. 가진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여기 201호 낙찰자입니다. 구분 소유권을, 이게 뭐죠? 이겁니다. 이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가로, 이제 현재 매매가로, 구분, 소유권 201호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이랬단 말이죠. 1차 감정 가격이 한 1억 5천만 원인데, 내 낙찰 가격이 얼마다? 만약에 한 1억에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짠 나타나가지고, 여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게 되면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따라서, 당신은 말이지, 내가 1억에 낙찰 받았는데, 이거를, 일반 매매 시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가 지금 어디다 적어놨는데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 나중에 찾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오픈해드릴게. 그래서 따라서 내가 1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 법조문 7조에 의하면 말이지 시가로 당신이 사갈 수 있대, 청구할 수 있대. 그래서 1억 5천만 원 이게 법원에서 평가했잖아. 이게 매매가잖아. 1억 5천만 원 주고 당신이 사갈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서로 쌍방간에 이제 성사가 된다 하면은 1억 5천에서 뭐 1억 뭐 4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보여줍시다. 법정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이 안 된다 하더라 그러면요. 지상권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죠? 없어져 버려. 근데 또 이게 있었는데 2단계, 이제 요거 좀 지우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막 1단계에서 뭐 2단계, 3단계 막 계속 복잡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다시. 자, 여기 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게요. 또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201호입니다. 201호인데, 여기에 이제 토지 소유자는 이제 뭐, B라고요. B가 이제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보니까, 토지가 경매가 넘어와서 토지를 B가 낙찰받았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201호에 돼가지고, 이때 뭐 임차인이 경매를 집어넣던 201호 임차인 아니십니까? 이런 물건에도 막 임대차 계약이 체결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참 깝깝해 봐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201호에 돼가지고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든지 아니면 B라는 이 토지 소유자가 경매 신청하든지 어쨌든 201호 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경매 신청하니까 봐가지고 B는 여전히 토지 소유자니까 그대로 있고 쭉 해가지고 201호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낙찰을 받았다 했을 때 첫 번째 봐가 집합건물법이죠.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해서 또 당신은 말이지 요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 시가로 뭐 팔으라고 나한테 주장할 그런 권리가 있다. 오히려 이제 낙찰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B한테 이제 내용 정말 띄워보는 거죠. 근데 B가 봐가지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응대를 하면 괜찮은데 완전히 묵묵부답이야.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봐가지고 이제 요 가본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 B한테 그러면은 좋아. 내가 이건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대신 땅이 있잖아. 땅은 당신이 땅 중에 지분 있잖아. 지분을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봐가 또 여기 또 2번에서도 또 이게 묵묵부답이야. 환장해버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한다? 오히려 B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자기가 이 지상에 건물이 법정지상권에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가 나왔다 했을 적에는 B 이 사람이 만약에 경매 집어넣었다면 본인이 어떻게 아주 싸게 들어가서 낙찰을 받을 요량이 있는데 갑자기 갑이라는 사람이 샥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B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 이게. 그래서 B는 또다시 그전엔 여기 건물 A 건데 여기 이제 A 건데 이게 건물이 경매 넘어가 B가 낙찰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또 B는 또다시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경매 신청을 한다. 경매 신청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강제 경매 신청을 한다더라 하면서 뭐 가처분 물론 가처분은 다 돼 있다 손치더라도 말이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갑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될 것이냐. 전 이거 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해야 될 것이지. 방어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맨날 제가 법정지상권 강의할 적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이게 접근하는 방법 거의 비슷해요. 방어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거 내가 처음부터 말이지 한마디로 털도 안 뽑고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나는 저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해 가지고 당신 저기 시가로 이걸 사가야 되니까 사가라. 싫어. 그래 따라서 집은 나한테 팔아. 싫어. 내가 할 건 다 했잖아. 내가 할 건 다 했어. 1번도 안 한대, 2번도 안 한대, 그럼 3번 받아. 그러면 나는 오로지 이걸 확 경매 집어넣어 볼 거야. 근데 여기 있잖아. 이게 가처분해가지고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말소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내 경매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 내 거다. 이랬을 적에 B, 갑 입장에서 방어하는 방법 뭐다? 간단하죠. 봐가지고 뭐 합니까? 선순위에, 전세권 설정하고요. 또 선순위에 가등기 설정해버려요. 그 전세권 같은 게 뭡니까? 민사집행법 몇 조죠? 91조 제3 본문을 보게 되면요.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된다. 매수인에게. 낙찰자 인수입니다. 배당교가 안 하면 돼요. 그럼 전세권 인수하는 겁니다. 전세권 인수다 그러면 가등기거든 뭐다 보존 가등기 해버려요.
보증 가등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인수가 돼버린다고. 그럼 전세권 인수되네, 가등기 인수되네, 이렇듯이 인수된 권리가 벅적벅적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경매가 온전하게 진행이 될 것인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말이죠. 이게, 잠깐만, 지금 현재 또, 원활한 스트리밍이 제대로 안 된다는데, 오디오 상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제 송출 화면에 보니까 뭔가 유튜브로 수신되고 있지 않아서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방송 상태 괜찮습니까? 빨리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자, 답변 없으면 제가 그대로 진행. 괜찮습니까? 네네. 아닌데요. 지분약자님 지금 들어오셨고요. 네. 어쨌든 봐가지고요. 예. 그래서, 네. 잠깐만요. 네,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가다 이게 지금 이 스트리밍 자체가 벅벅거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떡갈비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접근을 아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렇게 봅니다. 봐가지고요. 이게 접근 방법입니다. 접근 방법. 접근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뭐 유치권도 이제 접근 방법이요, 지분경매도 접근 방법이요, 또 뭡니까, 법정이상권도 접근 방법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또 두 번째, 오늘 본 30강의 썸네일 제목이죠. 건물 철거 가처분 등기는 무조건 낙찰자 인수상이다 해가지고 제가 물음표를 딱 해놨잖아요. 그죠? 인수상이다? 과연 인수상이 될 것인가? 잠깐만요. 이것도 제가 화면을 좀 정리할게요. 이걸 지워버리고요. 여기에 놨다. 파란 걸로 써버려야죠. 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사랑님은 초보 괜찮아요. 가가지고 꾸준히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좋아요 좀 눌러줘 봐봐요. 지금 현재 시청자 수 대비가 절반만 좋아요 딱 누르시네. 네? 막 좋아요 밑에 손가락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꾹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봐가지고, 최선영님은 완전히 생초보 아니잖아요. 봐가지고. 자꾸 오늘 채팅창이 자꾸 눈길이 가니까, 제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제 채팅창을 볼게요. 그러니까 A와 B가 되는데, 일단 B 이 사람이 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더라. 근데 두 번째는 B는 A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있다더라, 없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이거 다 외워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등기는 뭐를 전제로 한다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 철거하라는 것이니까 뭐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지상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즉 법정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건물 철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생생경매 교재는 아마 이게 제가 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쓴 실전경매 엑스파일 책에 보면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이니까 이제 편의상 이걸 뭐 102로 할게요. 102로. 근데 토지 소유자가 A고 말이죠. 건물 소유자 B예요. 근데 A는 B 건물에 대해 가지고 101호죠, 그죠? 이렇듯이 가처분 등기를 했습니다. 가처분 등기를 했는데,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떡하니 보니까, B는 A에게 뭐 치료를 뭐 얼마를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다 이거죠. 그건 뭡니까? 치료를 지급한다는 건 뭐죠? 이게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상에 이렇듯이 보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그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땅을 맨입에 공짜로 사용하면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저 인간 말이지. 지가 단지 법적으로 해가지고 내 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게 그냥 입 싹 닦아버리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법정이상권 관련해가지고 지료는 누가 준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땅을 사용하는데 그냥 공짜로 사용하면 내가 미안하잖아. 예. 공짜로 사용하면 미안하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당신한테 지료를 주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A가 이 B 건물 101호에 대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을 했고요. 그럼 이 가처분 요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이건 말소기준권리 선언을 불문하고 무조건 낙찰자의 부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인수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건물 소유자는 말이죠.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얼마를 지급하려는 그런 판결에 따라 가지고 무슨 뭐 법원명 나오고 사건 번호가 딱 표시되어 있어요. 아, 요거 봐라. 어쨌든 이 가처분 등기하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거 아니십니까? 요 가처분 등기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남의 땅을, 이제 나와 있잖아요. 남의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가 되는 거야. 이게 가처분, 이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은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가처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료를 주라는 것은 이 지상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따라서 이 가처분은 뭐다? 비록 소위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등기일지라도 이 가처분은 뭐다? 이게 법원에서 직권에 의한 말소 사항이 된다더라.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그 사례에 대해 가지고 제가 경매 정보지를 좀 정리를 하면서, 여기까지 1편으로 해서, 1부입니다. 1부 방송을 마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